네, 우리 금방 뭐 봤죠? 대손 봤다, 그지? 대손. 대손이 처음에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 안 되긴 해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모든 충당금들은 약간 결산수정분계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결산수정분계고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도 결산수정분계고요. 재고자산을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평가충당금도 결산수정분계예요. 다 결산수정분계인데 결론은 뭐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고,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걸 구하는 이유가 뭐다? 정보 이용자에게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작은 금액이 실제 금액일 거야, 실제 금액일 거야가 아니라 가까울 거야. 즉 예상치를 보여주기 위해 자산을 차감한다는 것.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을 먼저 구한다는 거. 요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 이거 너무 쉽죠? 이제 우리가 했던 거 이제 쭉쭉 나가는 거지. 거의 복습 개념이라고 비슷하지. 자, 미수금은 뭐다?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다. 주요 영업활동은 매출채권이고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는 미수금이다. 매입채무도 주요 영업활동 이외, 매입채무? 미지급금도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다. 예를 들어 토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기업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판매했다면 뭐라고 됐지? 부동산 기업이면 주영업이 부동산일 거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판매했다면 재고자산이니까 판매 목적 토지를 판매한 거지. 그러니까 매출이고 얘는 매출 채권인데 똑같은 토지고 똑같은 회사라도 사업부가 쓰던 즉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하면 얘는 유형자산일 거고 사용이라 그랬지. 유형자산은 사용이니까 걔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유형자산의 외상거래 사례 공수 4번 봅시다. 차를 500에 구입했대. 근데 현금을 200만 원만 주고 300은 3달 뒤에 지급했대. 오케이. 그럼 1월 1일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차량 운반구라고 해서 아이고 차량 해서 얼마 적어요? 500만 원. 아이고. 현금 얼마 지급했다고요? 현금을 200만 원만 지급했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얘는 매입 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300만 원.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인가요? 아니요. 유형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차량인데 재고자산이면 매입 채무가 되겠지. 예를 들어 렌트카 업체. 렌트카 업체가 아니라 뭐가 이렇게 중고차 업체. 중고차를 사서 파는 사람들은 얘들이 재고자산이겠지. 그럼 차량 운반구로 적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품으로 적히겠지. 상품이라면 매입 채무, 유형자산이라면 미지급금. 미지급금 지급하면 어떻게 돼? 부채 감소, 차변이죠. 부채가 감소하면서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자, 처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얼마에 처분했대? 420만 원에 처분했대. 500만 원짜리인데 1년 뒤에 420에 처분했대. 이때 420에 처분하기로 했는데 현금을 100만 원만 받았대. 아이고. 현금을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해서 미수금이지. 그럼 320만 원 이렇게 적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사용하고 나면 이 차량 운반구는 얼마가 돼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걔가 100만 원이고 5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까서 400이래. 그러면 차량 운반구 해서 400만 원짜리를 42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이익이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20만 원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는데 차량이 400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 그치? 왜?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더라 라는 거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더라.
미수금 해서 여기가 32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더라. 감가상각 누계액이 왜 차변인가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할 땐 대변이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할 땐 차변이다. 얼마가? 100만 원이 있었다. 차량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500만 원 취득원가가 적히는 거지. 그럼 이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항상 처분 전에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미수금 320만 원 회수할 때 미수금 320 현금 320 이렇게 처리된다. 자, 쉽죠? 미수금, 미지급금은. 자, 똑같이 선급금, 선수금입니다.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이랑 선급금, 선급금의 다른 점은 뭐였지? 선급금과 선수금은 미리 받는 거야. 미리 혹은 주는 거야. 근데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선급금부터 알아봅시다.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현금을 10만 원을 지급했다. 근데 얘는 상품이 아니라 선급금이다. 선급금 자산이지. 이 선급금은 나중에 상품을 수령할 때 상품으로 대체되는 거지. 상품 10만 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대금을 미리 수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얼마 받아요? 현금 20만 원 받았지. 여기에 선수금이라고 적는데 선수금 적어도 되고요. 계약부채라고 해서요. 저거만 넣으세요. 중급회계 가서 배울 거예요. 자,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뭔가요? 계약했다는 거야. 뭘? 우리가 무언가를 주기로. 즉, 무언가 줄 의무가 있다는 표시를 한 거지. 이 계약부채, 즉 선수금을 언제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니지.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이지.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로 기록하는 거지.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여기에 동시에 매출 원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품 이렇게 적히겠지. 우리가 상품을 팔기로 했는데 지금 파는 게 아니라 3월에 파는 게 아니라 7월에 파는 거더라. 7월에 판매하는 시점에 뭘 적는 거야? 매출을 적는 거야. 이게 뭐야? 발생주의지. 현금은 언제 받았어? 3월 1일. 판매는 언제 했어요? 7월 1일. 그러면 우리는 현금 받은 시점에 매출 수익 인식합니까? 상품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합니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상품을 준 시점에 인식합니까? 돈 받은 시점에 인식합니까? 상품을 준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거지. 이게 뭐다? 발생주의다. 자, 다음 페이지.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볼 건데 요건 우리가 결산수정 분기할 때 많이 봤다. 그죠? 많이 봤으니까 문제만 보죠. 문제만 간단하게 보죠. 4월 1일 민국에게 100만 원을 차입했다. 이자율은 5%고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다. 각각 100만 원을 차입했는데 이자가 5%니까 100만 원과 5만 원이겠네. 얘가 언제야? 4월 1일이지.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조금 복습하면 12월 31일 딱 끊어서 여기에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가 몇 개월? 개월 수 셀 때 이렇게 그냥 세라고요. 처음에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여기가 3개월 그치? 그러면 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민국이고 이자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한이더라.
그럼 이자를 받을 권리든 줄 의무든 똑같이 5만 원에 9분의 9 나누기 12인 37,500원만큼 각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의 경우에는 차입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 의무를 기록하는 거고, 주식회사 민국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대여했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를 기록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이 대칭적인 회계 처리가 되게 돼 있지. 그리고 3월 1일에는 어떻게 돼요? 현금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수취하면서 이자 비용 3달치 인식해주고 기존의 37,500원에 대한 의무와 100만 원을 갚을 의무, 이자에 대한 의무, 원금에 대한 의무를 다 청산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지. 똑같이 대여금도 반대적인 회계 처리다. 그럼 X 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 거야? 대한은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로, 민국은 대여금과 미수이자로 재무상태표에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선급비용 선수수익도 결산수정분기에서 배웠는데 한 번만 더 풀어보자고. 3월 1일에 민국에게 1년간 대여하고 1년치 임대료 12만 원을 선수하였다. 자, 복습한 사람들은 아주 쉽겠지. 자, 여기가 10개월이고 여기가 2개월인데 얼마? 12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10만 원이고 여기가 2만 원이겠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임대했어? 대한은 민국에게 임대했대. 그럼 대한이 임대인이고 임국은 임차인이겠지. 여기에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안 나왔네. 그지? 자, 임대료 12만 원을 선수했대.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을 먼저 받았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고 먼저 먼저 돈을 준 민국은 선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는 거지. 선급 임차료는 뭘 제공받을 권리고 선수 임대료는 뭘 제공할 의무라고? 임대라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 임대라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라는 거지. 그럼 이 권리와 의무를 기말 시점으로 따져보면 민국은 2만 원만큼 더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은 2만 원만큼 더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까 기말 시점으로 여기에선 선수임대료가 기재되고 여기는 선급임차료가 기재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기말 시점으로 선급임차료를 감소시키면서 임차료 비용, 선수임대료를 감소시키면서 임대료 수익 기재해준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가 끝나는 순간 선급임차료 빵, 선수임대료 빵을 만들어주면서 비용 수익 인식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 배운 거예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다 배운 거다. 자, 요약해서 한번 쭉 보면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뭐였다?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자산들이 현금성 자산이더라.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금이라고 표현을 안 한대. 왜? 이게 그냥 막 바로 뽑을 수가 없다는 거야. 3개월 이내에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걔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근데 투자자산이 3개월보다 초과되면 단기 투자자산, 장기 투자자산으로 나뉘는데 그건 언제 정하는 거야? 유동, 비유동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1년이 넘어가면 장기,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년 이하면 단기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되는 거다?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사람, 차입금은 내가 빌린 사람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된다? 내가 돈을 줬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할 때 임시계정. 돈을 받았어. 근데 내가 모르겠어. 하면 이 임시계정이 가수금이다. 자산이고 부채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이잖아. 지급했는데 모르겠다. 받았다는 거지. 수취할 때 그 수잖아. 받았는데 모르겠어. 지급했는데 모르겠어. 지급했는데 모르겠으면 지급을 해보는 거지. 현금을 지급했으면 여기가 현금. 그럼 여기 뭐가 와야겠어? 자산이 오겠지. 가지급금은 자산이다. 자, 그리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미수금과 미지급금. 이제 익숙하지? 자, 선급금은 뭐야? 내가 미리 준 돈이지. 뭐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치? 선수금은 미리 받은 금액이지. 뭐 때문에? 재화나
용역, 뭐와 관련된? 주영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미리 받은 금액이지. 얘를 뭐라고 한다? 요 밑에 괄호해서 적어놓을까? 계약부채라고도 한다. 뭐라고? 계약부채라고도 한다. 자, 우리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뭐다? 결국 기간경과분이다. 냈다. 여기 적혀있지.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요 계정건물 많이 쓴다. 이 뭐라 했었죠? 실무적으로는 이라고 했었지. 사실 요렇게 해도 무관한데 실무적으로 금과 수익 비용을 조금 구분하더라. 확정적인 금액들,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금액들이더라. 그러니까 현금을 수취해야 돼. 근데 아직 못했어. 미수지. 곧 받을 거거든. 미수지. 그럼 권리지. 곧 지급할 거야. 의무지. 미지급 비용 부채지. 우리가 미리 지급했어. 미리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면 현금을 따봐. 미리 지급을 했어. 그러면 자산이지. 그게 뭐야? 선급 비용이죠. 그럼 미리 지급하면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이다. 미리 받았어. 그럼 우리가 무언가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다. 그러니까 결국 선수는 부채고 선급은 자산이다. 미수는 자산이고 미지급은 부채다. 처음 헷갈리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예수금은 뭐다? 우리 제3자에게 지급해야 될 걸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 잠시 맡아놓는 돈이라고 해서 결국 나갈 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청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채다. 그리고 주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부르는데 상품이라고 적혀 있다 그죠? 오, 새로 보는 게 떴어. 난리 났단 말이지. 자, 상품 판매 대금 혹은 상품 구매 대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어떤 거야? 만약에 나중에 수취할 거야. 그러면 매출채권. 그럼 팔고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지. 근데 외상으로 판 게 아니라 미리 돈 받으면 계약부채다. 이해되겠죠? 근데 외상으로 샀대. 그러면 매입채무지. 외상으로 산 게 아니라 미리 돈을 줘버린 거야. 그러면 뭐다? 선급금이다. 자, 근데 유형자산, 즉 주영업과 관련 없는 걸 팔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하면 미수금. 주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유형자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 유형자산 금의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 근데 얘를 미리 수취하면 우리 선수금까지는 알겠는데 얘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 그러니까 얘를 요새는 계약부채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얘 뒤에서 배울 건데 얘 뒤에서 배울 거야. 유형자산은 돈을 미리 주면 걔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표시한대. 이것만 좀 알아놔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얘도 2회독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 2회독 하겠지. 안 하진 않겠지. 책 덮고 나는 다 했어 이런 사람 없겠지.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대손이 좀 중요해요.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로 넣어 놓았다. 읽어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X 1년 초 손실충당금 잔액이 30원이다. 그치? 근데 20X 1년 말에 매출채권 계정을 과거 자료를 분석해서 경과기간별로 채무의 불이행률을 추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령 분석표를 작성했다. 와, 이거 거의 외계어다, 그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쌤? 저 한국어 능력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자,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자, 회계가 처음 어려운 이유.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 채무 불이행률, 연령 분석표, 경과기간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경과기간별로라는 건 우리가 결제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3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현재 매출하고 1월 31일 이내에 받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 정상채권이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라고 했을 때 30일 이내에 받아야 되면 여기 11월 말일에 이때 매출하고 지금까지 안 받은 게 뭐야?
정상 채권이지. 30일이 안 됐잖아. 자, 다시 11월 30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대. 근데 우리 30일이 정상 채권이라고 가정하자. 그런 말은 없는데 요 정도는 30일 이내니까 정상 채권이란 말이야. 왜? 우리 회사의 정책이 30일 이내로 계약을 한대. 근데 10월에 매출을 했어. 혹은 요 기간에 매출을 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1일에서 30일이 경과한 거지. 뭐가 경과한 거야? 돈을 못 받았잖아. 이때 매출을 해서 원래 한 달 이내에 받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니까? 10월 31일에 매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으면 결제일을 30일 경과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뭐가 여기가 미경과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이미 30일이라고. 원래 결제일이라는 그 개념이 원래 30일이니까 11월 31일 안에 있는 애들은 아직 미경과라고. 결제일이 미경과된 거야. 근데 10월 달 말부터 이 안에 있는 애들은 1일부터 30일 정도 경과한 거지. 그러니까 11월 29일 이내는 1일 경과한 거고 10월 31일 이내는 30일 경과했을 거 아니야. 걔 채권들을 다 모아본다는 거야. 이렇게 모아본다는 거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쫙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언제 발생했어? 매출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거야. 매출을 발생한 시점이지. 이때도 매출 발생했고 이때도 매출 발생했고 이때도 발생했고 이때도 발생했고 이때도 발생했고 막 이렇게 발생했는데 근데 얘는 회수했어. 얘도 회수했어. 얘 회수 못했어. 얘 회수했어. 얘 회수 못했어. 얘는 얼마나 기간 경과했고 얘는 얼마나 기간 경과했을를 따져본다는 거지. 그게 91일이 지난 애가 얼마라고? 4,000원 정도 있고 61일에서 90일 된 애가 얼마 정도 있다고? 뭐 6,000원 있고 이렇다고. 총 얼만데 못 받은 돈이? 총 얼마? 총 매출 채권이 얼마야? 계산기 한번 해볼까? 계산기 여러분이 한번 좀 두드려 보세요. 총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9만원, 18,000원, 9,000원, 6,000원, 4,000원 해서 12만 7천원이지. 총 매출 채권이 12만 7천원인데 이 중에 정상 채권이 9만원, 조금 지난 거, 좀 봐줄 수 있는 거, 그 18,000원. 이 두 개 합해서 10만 8천원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회사에 업력이 좀 있어. 그래서 얘들을 계속 데이터로 관리했는데 우리 업체들이 90일 정도 지나면 와, 이 새끼들 안 줄 확률이 엄청 높아지더라는 거야. 30%지. 근데 정상 채권인 애들은 거의 다 주더라는 거지. 1% 빼고 다 주더라는 거지. 이렇게 채무 불이행률을 과거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분석한 표를 연령 분석표라고 하는데 왜 연령이에요, 쌤? 요게 에이징이라고 해요. 요게 연령이잖아, 연령. 나이는 아닌데 기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국말이랑 좀 다르지. 기간 분석표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경과기간 분석표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굳이 연령 분석표 자, 경과기간 분석표라고 보면 돼요. 채무 불이행률 한마디로 안 줄 확률이지. 대손 확률이지. 채무가 뭐랬죠? 채가 빚채라 그랬지. 무가 의무. 빚을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지. 빚을 이행하지 않을 불확률.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만큼 있는데 얘네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온다? 어떻게 하면 나올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 12만 7천원 중에 우리가 돈 못 받을 금액을 어떻게 추정해야 될까? 채무 불이행률이 돈 못 받을 확률이라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잖아. 100만 원 중에 2%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2%라는 데이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실제 기업에서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가 90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금액이 여기가 900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고, 여기가 360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고, 자 450원, 900원, 120원 정도, 1200원인가? 1200원 해서 12만 7천 원 중에 3,81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미경과된 9만 원인 채권 중에 900원은 못 받을 거고, 91일 이상 엄청 오래된 채권은 30% 정도 못 받을 거니까 1,200원 정도는 못 받는 게 거의 예상된다는 거지. 얘가 뭐라고요? 기대 신용 손실. 바꿔 말하면 뭐라고? 손실 충당금. 바꿔 말하면 뭐라고? 뛸 것 같은 거. 뛸 것 같은 돈. 이건 지우자. 그러니까 12만 7천 원 중에 3,810원이 뛸 것 같으면 어떻게 작성돼? 재무상태표에 12만 7천 원 중에 3,810원이 뛸 것 같아요 라고 작성된다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손상차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810원? 그렇게 하면 안 된댔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언제? 20X1년 초. X1년 초가 있고, 항상 자산의 차감 계정은 어떻게 된다고? 충전식이다. 12만 7천 원 중에 3,810원이 뛸 것 같다. X1년 초에는 얼마였다고? 30원이 있었어. 그럼 여기에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원 정도는 뛸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780원이 결산수정분계로 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X2년도 한번 보자. 얘도 다 구해볼까? 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더하기 만 원 더하기 5천 원 더하기 8천 원 더하기 만 원. 그럼 여기가 13만 3천 원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구해볼까? 1,000원. 암산 실력을 한번 따져보자고. 자, 김성훈의 암산 능력. 자, 가자! 8 곱하기 15. 8,000원 곱하기 15%. 1,200원. 여기가 3,000원. 어휴, 맞네.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5,650원. 그는 그렇게 암산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 쌤, 회계사 암산 못해도 되나요? 회계사 암산이랑 계산 능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회계사는 계산기 들고 다니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예요? 13만 3천 원. 여기가 5,650원. 여기가 X2년 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대손이 여기 있었네. 중간에 뭐가 있대? 회수불능으로 X2년에 4,500원만큼 확정됐대. 3,810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4,500원만큼 저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자, 최첨단 기술로 이렇게 좀 당겨, 이렇게. 자, 됐어. 자, 에이씨. 대손이 확정 났대. 얼마만큼? 4,500원만큼. 이렇게 4,500원 기록하면 되나요? 아니지. 왜? 얘는 다 쓰는 게 다야. 빵원 이상 못 내려가. 그치? 거기서 5,650원 이렇게 되는 거지. 회계처리 떠올라야 돼. 3,810원 쌓아놨는데 4,500원 불능되면 매출 채권 4,500원이 삭제되는데 손실 충당금은 3,810원만 쌓아놨으니까 나머지 그 차이를 손상자산으로 기록해야겠지. 그러니까 결산수정분계로는 5,650원만큼이 인식돼야 된다. 알겠죠? 여기가 뭐야? X2년 말. 여기가 결산수정이지. 여기가 뭐야? 대손 확정.
여기가 뭐야? 결산수장.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요거 가지고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이거 다 해놨네. 위에서 해야지. 자, 요거 가지고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X1년의 손상차손은 X1년 말 손상차손해서 얼마를 기록해야 돼요? 3,780원이지. 손실충당금 해서 3,780원. 이렇게 기록하고, 그럼 대손 확정일이 언제였어? X2년 1월 10일. 대손 확정일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손실충당금을 없애주면서 결국 저 확정된 게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얼마만큼 사라진다고? 4,500원만큼 사라진다고. 3,810원만 쌓아놨는데 4,500원이 사라지니까 4,500원 빼기 3,810원 하면 690원만큼이 더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의 감소는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 중에 영업활동은 비용이지. 비용인데 이를 어떻게 기록한다고? 손상차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요날 현재 손실충당금이 빵원이 되니까 X2년 말 기준으로 결산수정분계 또 해야 되는 거죠. 얼마를? 손상차손으로 얼마를 기록하는 겁니까? 5,650원을 기록한다는 거지. 손실충당금 5,650원. 지금 뭐 한 거예요? 얘를 회계 처리한 거고, 얘를 회계 처리한 거고, 그리고 얘는 대손이라는 놈은 어떻게 이렇게 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지. 맞죠? 이렇게다. 즉 충전식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90원. 그러니까 우리 이 결론은 뭐라고? 결론을 중요한 건 뭐냐? 기대신용 손실충당금을 이거를 여러분이 데이터를 구하라고는 하지 않겠지. 보통 제시되겠지. 얘를 먼저 구한다는 거야. 결국은 회사가 추정하기는 손실충당금이라는 이 예상 금액을 먼저 구하고 기준이 어떻게 처리했던 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자산의 차감 계정을 적을 때 고이꼴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재고자산에서도 말하겠지만 자산의 차감 계정은 대부분이 충전식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풀어보죠. 회계의 순환과정. 쌤, 회계의 순환과정 이제 안 한다면서요? 자, 이제 회계의 순환과정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결산수정분계와 마감분계까지만 여러분이 하고 전기와 시산표는 그냥 이제 전기하고 걔를 시산표로 하고 마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계만 쭉 같이 해봅시다. 분계만 쭉. 그러니까 분계만 쭉 하고 나서 바로 짠 나올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치? 자, 해봅시다. 여기 보면서 책 보면서 화면 보면 되겠지. 131페이지 화면 보면서 쌤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그죠? 자, 131페이지. X1년 1월 1일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너무 많이 했다 이거는. 그지? 현금 얼마? 50만 원. 자본금 50만 원. 은행으로부터 2년간 30만 원을 시장 이자를 5%에 차입했는데 야 이제부터는 그냥 차입한 게 아니라 이자율이랑 기간이 나온다. 그리고 상환기 2년 뒤 이게 팩트고 정상이지. 보통 10,000원을 차입했다.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지. 몇 프로의 이자는 언제 갚아야 이게 원래 정상이지. 근데 앞에서는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차입했어요 라고만 한 건데 이제부터는 이자율과 상환기간과 차입일이 다 나온다.
자, 그럼 3월 1일 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입했대. 일단 현금은 들어오지. 차입금.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기말에 뭐 해야 돼? 자, 첫 번째 2년이지. 얘는 장기야, 단기야? 이때 현재는 장기고요. 기말에는요, 여전히 장기죠. 자, 12월 31일이 되면 10개월이 지난 건데 2년에서 10개월 빼면 1년 2개월 남지. 1년을 초과하는 건 뭐야? 장기 차입금이지. 그때도 장기 차입금이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장기 차입금은 이자율 5%니까 30만 원에 5%면 얼마인가? 15,000원인가? 30만 원에 5% 15,000원이지. 15,000원을 2월 28일 날 내야 되는데, 내년 2월 28일 날 내야 되는데 10개월 뒤 결산 수정일에 얼마를 줄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15,000원 곱하기 10개월 나누기 12 만큼 곱하기 10 나누기 12 만큼, 즉 12,500원 만큼은 이자를 줄 의무가 기말 현재 남아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자 비용. 뭐가 들어가? 미지급이자. 지금 보면 문제에 언급이 없다. 그치?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밑에 보세요. 물음 1, 2, 3, 4에 아무 언급이 없단 말이야.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 미지급이자를 인식하라. 없어도 해야 되는 거다. 결산수정 분계라 하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12,500원, 12,500원 이렇게 되겠지.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양가로 3번 15만 원에 대여했대. 이 새끼들 이거 30만 원에 빌려가지고 15만 원 대여해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자율이 똑같대. 이자율이 똑같다. 3%다. 5%다. 이 대여금은 15만 원. 현금 15만 원. 얘도 똑같이 무슨 대여금이에요? 2년 뒤 상환 받는데, 그럼 무슨 대여금? 장기 대여금. 즉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얘네도 뭘 인식해줘야 돼? 미수 이자를 결산 때 인식해줘야 되는 거지. 얼마만큼? 15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5월이지. 그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11, 12 8개월 하면 5,000원 해서 여기가 뭐가 나와요?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지. 그치? 둘 다 장기다. 비유동자산이다. 자, 계속해 봅시다. 이제부터 쉽네. 이제 봤던 거야. 7월 1일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인도전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 이제 미리 지급한 돈들이 나와. 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상품 인도전 대금 8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게 뭐더라? 돈 먼저 줬네. 그 현금 먼저 적는 거야, 그럼. 현금 얼마? 8만 원. 상품인가요? 아니요. 선급금 8만 원. 이렇게 적는 거지. 자, 그러면 20X1년 8월 1일 이 8만 원 중 다 인수했대? 아니래. 얼마만 인수했대? 5만 원어치만 인수했대. 선급금 8만 원 중에 5만 원어치 뭘로 인수했대? 상품으로 인수했대. 그치? 자,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양가로 6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가로 6번 20X1년 9월 1일 판매하기 전 대금을 미리 수취했다. 얼마? 20만 원. 현금부터 수취하자. 일단 현금 뭐라고? 미리 수취한 금액 선수금. 이 선수금으로 적어도 되고 계약 부채로 적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선수금으로 좀 적어 놓읍시다. 중급회계 가서 디테일한 계정 과목 알아보고요. 자, 양괄호 7번 X1년 10월 1일 수취한 대금 20만 원 중 10만 원에 대한 판매를 했대. 20만 원 중에
10만 원만큼만 팔았다는 거지. 원가가 10만 원? 아니. 매출액 기준으로 10만 원만큼 팔았다고. 이게 애초에 돈 받은 게 뭐야? 매출액에 대한 판매가를 받은 거지. 우리 원가는 이만큼이고 판매가는 이만큼이다 했을 때 판매가 중에 반만큼을 팔았다. 그러니까 선수금 20만 원 중에 이 판매가 중에 반은 팔았다. 그럼 수익을 적어야 되는 거지. 팔았으니까 여기 수익을 적어야겠지. 매출 10만 원. 이 원가가 얼마래? 상품의 원가 4만 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와야 되는데 주영업과 관련된 비용 매출 원가 4만 원. 그치? 자, 11월 1일 토지를 매입하면서 70%는 즉시 지급하고 30% 잔금은 내년에 준대. 오케이. 토지를 30만 원에 샀대. 현금을 얼마를 지급했다고? 70% 지급했대. 21만 원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대. 미지급금. 이렇게 돼야겠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안 한 게 아니라 내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지금 물음 보면 물음 3은 X 2년 것도 해야 되니까 내년에 뭐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내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보면 내년에 인수한다. 양괄호 5번. 그리고 내년에 수취한다. 그치? 그런 것들이 양괄호 7번 내년에 판매한다. 양괄호 5번 내년에 인수한다. 양괄호 9번 내년에 지급한다. 이런 게 있지. 그건 내년에 회계 처리할 거니까 내년에 보고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하자. 그러면 마감 분계도 이제 해보자는 거지. 그죠? 보자. 마감 분계 해보시죠. 우리 출자부터 들어갔네. 1월 1일에 설립됐으니까 요대로 그냥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된다. 그지? 자, 그럼 우리 수익 비용만 좀 색깔을 쳐보죠. 수익 비용, 매출, 여기 수익 있네. 그지? 매출 원가, 여기 수익 있고, 수익. 비용, 수익. 또 있나? 또 있나? 없지. 그리고 수익. 여기가 비용 이렇게 된다. 그지? 수익 비용이 요 놈들이 있으니까 수익 비용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마감 쳐줘야 되지. 매출은 어디? 대변인가요? 매출의 취소. 자, 매출의 취소, 차변이지. 수익의 취소, 차변. 그리고 수익의 취소, 대변. 차변. 비용의 취소, 대변.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한 번에 다 하자고. 한 번에. 여러 개 나눠서 하지 말고. 자, 집합손익도 쓰지 말아볼까? 매출. 이자 수익. 집합손익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 했었다. 그지? 매출이 얼마? 10만 원. 매출원가 안 썼네. 매출원가, 이자 비용 이렇게 되겠지. 매출이 얼마? 10만 원. 이자 수익이 얼마? 5천 원. 매출원가 얼마? 4만 원. 이자 비용 얼마? 12,500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다? 이익 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얼마 쓰면 됩니까? 10만 5천 원 빼기 52,500원 하면은 여기가 52,500원이 적히겠지. 마감 회계처리 집합손익 안 쓰고 해봤다. 그죠? 그럼 이대로 얘네들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요건 여러분이 해봐야겠지. 지금 요거 딱 적어놓은 상태에서 요것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돼?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뭐 전기고 뭐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할 수 있겠다. 이게 포인트지. 우리 이번 챕터에서 뭐 배웠어? 유동, 비유동 구분해서 재무상태표 작성한다며.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얘네들로,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장기대여금으로, 유동부채는 얘네들로,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더하고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앞으로 페이지 돌아가서 물음 3에 뭐라고 돼 있어? 위 거래를 제외하고 X 2년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회계 처리를 하고 X 2년 말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저기 이자를 받고 이자를 또 줘야 되지. 그치? 대여금과 차입금이 남아있지.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 받고 얼마 주는 거였어? 앞에 보자고. 30만 원에 5%인 15,000원을 지급해야 되네. 차입금부터 합시다. 현금 15,000원. 근데 이게 전부 이자 비용? 아니. 미지급 이자를 인식했었잖아. 얼마 인식했었어요? 12,500원을 인식했었지. 그리고 요 두 개로 찢을 수 있었던 거 기억나나? 여기가 이자 비용이다. 여기가 2,5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12월 31일에 또 해야 되지. 뭘? 똑같지. 왜? X 3년 2월 28일에 돈을 줘야 되거든. 여기도 미지급 이자 12,500원. 여기가 어휴 미친 거 아니야? 이자 비용. 여기가 미지급 이자 12,500원. 쌤, 그러면 그냥 전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도 됩니까? 네. 근데 그냥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동일하다라고 하면 미지급 이자를 가만히 냅두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도 똑같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 회계원리. 회계원리에서 정석적인 회계 처리 한번 합시다. 알겠죠? 자, 미수 수익도 똑같겠지. 우리 현금을 받긴 받아. 대여금도 현금을 받긴 받는다고. 얼마 받지? 현금 7,500원 받아요. 7,500원 중에 미수 수익으로 인식해 놓은 게 있었어. 미수 이자로 인식해 놓은 게 있었고 나머지는 이자 수익이다. 그치? 미수 이자로 인식해 놓은 게 5,000원. 앞으로 인식할 이자 수익이 얼마였어요? 2,500원이다.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 현금 5,000원은 작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고 현금 2,500원은 올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라는 거지. 4개월치가 이자 수익, 즉 올해 발생한 수익, 8개월치는 작년에 발생한 수익인데 그걸 올해 돈으로 받았을 뿐이다. 그치? 그럼 또 뭐가 나와? 또 여기에서 12월 30일 기준으로는 미수이자가 5,000원만큼 생기겠지. 그리고 대변은 이자 수익이 5,000원이 계상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끝인가 싶었는데 우리가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인식했었단 말이야. 1년이 지났어. 2년 중에 1년이 지났단 말이야. 상환 언제 하는 거라고? X 3년 2월 28일에 상환하고 상환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동자산 부채를 유동자산 부채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단기로 적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로 좀 적자라고 했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인식했던 장기 차입금을 없애야 되니까 부채 감소 차변 뭐로 인식해 준다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치? 그리고 똑같이 장기 대여금 자산의 감소 대변해 와주고 유동성 장기 대여금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차입금 얼마였지? 50만 원이었나? 차입금이 30만 원. 대여금이 15만 원. 차입금이 30만 원. 대여금이 15만 원 이렇게 적힌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선급한 거, 즉 양괄호 몇 번 봐야 돼? 양괄호 5번. X 2년 2월 1일에 나머지 상품을 인수한다. 얼마만큼 인수하는 거야? 8만 원 중에 5만 원 인수했는데 3만 원만큼 더 인수하는 거지. 그럼 상품이 3만 원이 더 들어온다는 거지. 2월 1일에. 그치? 2월 1일에 3만 원만큼 더 들어오는데 이게 뭐였어? 미리 지급한 금액 때문이었어. 선급한 금액 때문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똑같이 양과로 7번에 나머지 상품 3월 1일에 판매한대. 돈 받은 것 중에 뭐라고? 이게 선수금이지. 왜? 부채. 내가 돈을 받았어. 그래서 재화를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감소하는 거지. 왜? 지금 주고 있잖아. 상품 얼마예요? 이때 상품 원가는 똑같겠지. 4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가 매출 10만 원이다. 여기가 매출 원가 4만 원이다. 자,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3월 1일에 잔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지? 3월 1일에 잔금 얼마 지급하기로 했지? 30%인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 원래 뭘로 인식해놨는데? 미지급금으로 인식해놓았는데. 그치? 여기까지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저기 있는 수익과 비용을 전부 마감 회계 처리해야겠지. 수익, 비용 뭐가 있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매출, 매출원가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매출이랑 이자 수익을 대변해. 그리고 매출원가와 이자 비용을 차변에 집어넣고 요 차이를 뭐라고?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자, 페이지 어디 보면 됩니까? 134페이지 하단 보면 되겠지. 그치? 집합손익으로 처리해도 되는 134페이지가 아닌가? 134페이지 맞지? 134페이지 하단 보면 집합손익으로 52,500원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그치? 근데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52,500원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누적적으로 X1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X2년 말까지 누적적으로 바뀌는데 우리 장기대여금이 뭘로 올라간다고? 유동성 장기대여금으로. 장기차입금이 뭘로 올라간다고?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그리고 작년에 줘야 했던, 작년에 받아야 했던 것들 주고 받아서 다 없어진다는 거지. 상품은 아니지. 상품 팔아서 없어진 거지. 자, 그러니까 X2년에 분명히 아무 거래가 없었는데 수익과 비용이 나온다. 그치? 지금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문제 앞에 다시 131페이지 맨 밑에 가봐. 물음 3. 위 거래를 제외하고 아무런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다. 회계적 거래는 그러니까 뭐다? 재무 상태가 변동하는 거다. 즉 X2년에 행동이 액션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었지. 무언가 오고 간 건 있었지. 그런 것들로 거래를 따진다라는 거지. 전부 계약은 언제 했어? X1년에 했어. 그지? 근데 X2년에 다 발생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3장 마무리하죠. 빈칸 채우기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기업에 땡땡땡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땡땡땡 내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아직 모르겠네.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이다. 정상 영업주기겠지. 그치? 자, 양거로 2번.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뭘로 한다? 비유동부채로 한다라는 건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건데, 미안합니다. 유동부채로 한다는 건데 12개월 이상 또 말이 또 어렵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돼요. 보고기간 말이 여기래. 그치? 근데 이때 기준으로 차입금의 상환일이 뭐 예를 들어서 6월 31일에 이게 X1년이고 X2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동부채죠. 근데 뭐라고 돼 있지?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래. 근데 내가 손가락 타노스처럼 딱 하면 얘가 딱 하고 X3년 6월 30일로 밀린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죠. 계약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약간 그 고정관념 같은 걸 깨야 돼요. 은행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있죠. 계약만 잘하면. 계약서에 차입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은행과도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은 누가 굴려요? 사람이 굴리죠. 계약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이 유동부채를 내가 만약에 마음대로 미룰 수 있다면 얘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지. 아니, 이때 안 갚아도 된다며.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게 무조건적인 권리라는 거지.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마음대로 미룰 수가 없대. 그럼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지. 자, 일단 요런 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은 유동부채로 분류하기를 좋아할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를 좋아할까? 기업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를 좋아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유동자산이 10,000원이 있어. 유동부채가 20,000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기업에 아무것도 모르겠고 유동자산이 10,000원 있고 유동부채가 20,000원 있대. 사실 큰일 난 거지. 왜? 내년에 나가야 될 돈이 20,000원인데 내년에 들어올 돈이 1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유동자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재고자산마저 포함되어 있어. 재고자산까지 빼면 엄청난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렇게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정보가 비유동부채로 분류했을 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조금 안심하거든. 늦게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문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유동 비율, 여기 필기 하나 할까?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라는 건데, 이런 걸 우리는 유동 비율이라고 해요. 아까 얼마였다고? 20,000원이었지. 이게 10,000원이었지. 그럼 유동 비율이 0.5밖에 안 되죠. 뭐 50%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0.5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기업의 유동 비율이 1보다 작다면 유동성이 좋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내년에 나가야 될 돈이 내년에 들어올 돈보다 크다면 유동 비율이 1보다 낮을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유동성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업은 너희 마음대로 비유동부채로 기록할 수 없고, 만약에 진짜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을 때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해라 라는 거다. 이해되겠죠? 자, 양가로 3번.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언제만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양가로 4번. 주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가 뭐였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였지. 양가로 5번.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을 말한대. 그리고 밑에도 미지급 채무를 말한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다. 양가로 6번. 땡땡이란 거래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현금을 미리 지급한 금액.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겠다. 돈 먼저 줬으니까. 그러면 뭐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될 거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취했으니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남아있겠으니까 부채이면서 얘는 선수금이 되는데, 선수금은 계약부채로도 적힌다라고 했다. 이게 언제 계약부채로 적힌다? 주영업일 때. 자, 3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재고자산 볼 건데, 재고자산부터는 이제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따다다닥 매출채권, 뭐 미수금 뭐 이렇게 쭉쭉쭉 봤잖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재고자산 하나를 깊숙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재고자산 보도록 하죠.